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첫날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하락해서 1%대의 하락을 좀 기록을 했고요. 코스피는 약간 보합으로 마쳤습니다. 0.02 하락해서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 후반에 다소 하락을 좀 만회해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세리메이, 5월은 팔고 떠나라는 이 주식의 격언이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바이인 메이, 5월 달에는 사야 된다. 이런 흐름이 오히려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오늘부터는 시장이 조금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제퍼슨 그리고 메스터, 거기에다가 애틀란타 GDP 나오고도 나오고요. 카시카리 보우먼 그리고 부의장, 그리고 메스터 보스틱의 연설들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CPI와 PPI의 또 발표가 있죠. 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에 민감한 내용이다 보니까 지난주에 시장이 잘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물량이 조금 소화가 되면서 상승보다는 좀 보합이나 약간의 하락을 좀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던 5월 달에는 오히려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럴 때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그동안 시장에서 계속 주인공이었던 주식들을 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주인공이 될 주식들을 사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좀 견해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렸던 업종들이 원전, 게임, 혹은 화장품, 이런 주식들이 있죠. 대부분 다 바닥에 있었던 주식들인데, 그 중에 오늘 게임주를 잠깐 언급을 해볼게요. 넷마블 신작, 제가 강조를 드렸던 넷마블이 올해 신작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나 전 세계 143억 뷰에 달하는 이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게임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출시가 된 지 5일 정도가 됐는데요. 5일 만에 양대 앱마켓의 매출 1위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성과죠. 게다가 구글에서만 다운로드가 100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지금까지 넷마블이 출시한 게임 중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영업이익을 보면 적자 전환이 2022년도에 돼서 적자 지속이 됐었습니다. 2023년 작년까지죠. 매출액도 뭐 크게 차이가 없긴 하지만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의 차이가 굉장히 컸죠. 당기순이익도 적자 지속이 계속 유지가 됐었고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매출액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개선이 됩니다. 마이너스 685억에서 플러스 1449억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적자 지속이 흑자로 좀 바뀌게 되죠. 가장 베스트한 게 주가는 바닥에 있는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고, 그 흑자로 돌아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기업들, 이런 주식들이 상승률이 좋죠. 특히나 2026년에는 영업이익이 지금의 또 흑자로 전환한 거에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현재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넷마블의 주가를 보면 과거 2018년도에 가장 높았던 20만 원대를 한번 터치를 했었고,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직후에 20만 원을 터치 후에 지속적인 내리막을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다가, 그리고 작년 말에 가장 밑바닥인 36,000원대를 터치를 했죠. 주가는 정말 역대급의 바닥에 위치해 있고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 박스권, 바닥 라인의 박스권을 1년 이상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바닥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출시한 게임들이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 기업의 주가는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물론 게임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특히나 제가 강조했었던 데브 시스터즈 혹은 W게임즈, 이런 주식들은 지금 굉장히 높게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과연 어떤 주식을 사는 게 맞느냐, 반도체를 계속 피가는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한 정답은 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양분된 격언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과 또 바닥에 있는 주식,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 안에서도 서로 상반된 내용이 있는 게, 달리는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바닥에 있는 주식은 또 바닥 속에 지하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내포하고 있죠. 그러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이 맞냐, 바닥에 있는 주식을 사는 것이 맞냐, 둘 다 정답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는 건 뭐냐면 기업이 지속적인 우상향을 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감과 실적이 계속적으로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고점에 이르고 그 최고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기대치와 그 엄청난 영업이익을 지속적으로 갱신시켜주고 또 주가가 고점인 상태에서 또 그 물량을 계속 받아줄 만한 어떤 수요가 존재가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떨어지는 칼날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달리는 말에 올라탔다가 낙마를 하는 오히려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바닥에 있는 주식은 그만큼 인기가 없었고 무언가를 해내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자 반대로 이 기업들이 어떤 특정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하를 더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영업이익 적자가 됐다가 혹은 흑자를 만들 수 있는 상황 혹은 영업이익이 흑자긴 하지만 대폭 개선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지하가 아니라 오히려 바닥에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반도체, 물론 정말 성과가 좋고 미래 비전이 좋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테슬라, 당시에 여러 가지 테슬라를 비롯해서 많은 주식들이 핫했었죠. 상당히 오랜 기간 바닥을 형성을 하다가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이 맞죠. 이때부터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이 돼버리죠. 그 유명했던 2차전지, 테슬라 모두가 똑같습니다. 이 바닥에 있을 때는 대중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가질 않거든요. 상승한다 상승한다 이야기를 주변에서 계속 들어야 그때서야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인 대중의 심리입니다. 반대로 엔비디아 보시죠. 엔비디아도 300불을 넘겼다가 이 100불대까지 내려와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100불, 200불대의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이때 엔비디아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나요?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위치는 달리는 말이 될 것이냐 떨어지는 칼날이 될 것이냐 그걸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달리는 말에 올라탈 만한 시기는 조금 지났다고 볼 수는 있겠죠. 리스크를 준비해야 될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이 달리는 말이 사실은 앞에서는 바닥에 있는 주식이었어요. 바닥에 있는 주식이 달리는 말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달릴 바닥에 있는 주식을 찾는 게 그게 가장 안전하고 마음고생도 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으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자, 게임즈뿐만 아니라 화장품에서도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제가 이미 몇 차례 언급을 드렸으니까 다른 화장품 주식도 보시죠. 자, 이츠한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나서 정말 몇 년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을 보였죠. 여기에서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지금부터 바닥에 찾는 것이 향후에 달리는 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청담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하락을 이제 걸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 바닥 라인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게 무려 1년 가까이 박스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화장품 시장이 이제 막 개선이 되고 있단 말이죠. 한국의 관광객이 증가하고 미용 의료 관광객들이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또 치고 올라가는 게 기능성 화장품들이 많이 오릅니다. 그 앞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색채 화장품이 상승을 하는 것이고요. 올 2분기, 3분기 때 여러분들한테 정말 고수익을 거둘 수 있는 주식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이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더욱더 매수하기가 베스트한 상황이 되겠죠. 시장은 좋고 안 좋고를 계속 반복됩니다. 연준이 왜 자꾸 발언이 바뀌겠어요? 데이터가 계속 바뀌기 때문이에요. 데이터가 바뀌는 거는 시장의 소비와 어떤 경제가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또 그것을 반복하고 움직이는 것이 미국 재무부와 연준이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은 좋고 안 좋고를 반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것이 우하향이 되느냐 우상향이 되느냐의 차이점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시장이 무너지지 않길 원하는 게 미국 재무부와 연준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하향보다는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우상향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폭락을 하지 않는 우하향이 크게 나오지 않는 그림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바닥에 있는 주식들,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이 되는 이런 주식들을 찾는 것이 정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테슬라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 시기 때 2020
20년도, 21년도 때 엔비디아를 만약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별로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FANG 이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고 또 테슬라가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걷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때는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 자체에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관심이 받으면 상승을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것은 지금 바닥에서 어떤 주식이 달리는 말이 될지를 찾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고, 그것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는, 언론에 아직까지는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는 기업들을 우리가 발빠르게 찾아서 캐치하는 것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이 방법은 정말 많은 저희 멤버십 회원들을 통해서 수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것이 증명이 됐어요. 다만 그 수익이 어떤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조금 수익률이 낮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잃을 확률이 없다라는 것이, 그게 정말 투자에선 베스트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격언은요,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격언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